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1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신극내의 장례와 관련 예조에 명하여 좌명공신의 예장의 등급을 빨리 보고하도록 독촉하다. 예조에 명하여 좌명공신의 예장에 대한 등급 차례를 의논해 계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예조에다 신극내의 예장에 대한 장문을 올리라고 독촉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더딘가. 내가 만일 그 더디고 느린 것을 책한다면 죄는 예조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정부 대간을 핑계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에 판서 이문화 등이 중등의 예를 쓰기를 개청하였다. 임금이 신극내는 좌명공신 1등이니 마땅히 상등의 예를 써야 한다 하나 이문화가 아래기를 전에는 공신의 예장을 작질이 높고 낮은 것으로 상중하 3등을 정하였고 공신의 1, 2등으로 예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공이 높고 낮은 것으로 장례의 경중을 삼는 것은 또한 가하지 않는가 하니 이문화가 대답하기를 개국 공신의 예장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명 공신의 예장은 이것이 처음이니 경등은 상량 은혼하여 아래라 하니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좌명 공신의 예장을 개국 공신의 예에 의하여 직품이 높고 낮은 것으로 상중하 3등을 삼고 작질이 낮고 공이 높은 자가 있으면 공을 헤아려서 등수를 더하여 시행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좌명 공신은 태종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이를 도운 이저 이거의 하윤 등 47명의 공신이고 예장은 나라에서 공이 있는 신하가 죽었을 때 관각을 내려주고 예관을 보내어 그 등급에 따라 장례를 치르는 법을 말한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1월 2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남편을 살해한 충청도 연산현의 내은가이를 저자에서 거열하다. 충청도 연산현 백성 우동의 아내 내은가이가 이웃 남자 강수와 정을 통하였는데 하루는 우동이 6일 동안 양식을 싸가지고 일 때문에 이웃고 오래 가니 내은가이가 강수에게 이르기를 노중에서 기다렸다가 죽이는 것이 좋겠다 하니 강수가 노중에서는 나는 감히 못하겠다. 너가 만일 중로에서 머물게 하여 같이 잔다면 내가 죽일 수 있다 하였다. 우동이 곧 돌아오게 되자 내은가이가 주찬을 가지고 중로에서 맞이하여 술을 먹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오늘 저녁은 밭 가운데서 같이 자며 곡식을 지키는 것이 좋겠소 하니 우동이 믿고 그대로 따랐다. 내은가이가 그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엿보고 슬그머니 일어나 강수를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게 바로 그때요 하니 강수가 마침내 죽여서 가까운 땅에 묻었다. 사람들이 잘못 의심하니 드디어 다른 곳에 옮겨 묻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형조에서 아뢰니 임금이 처첩이 남편을 죽인 사건으로 이처럼 끔찍한 일은 없었다 하고 황희에게 묻기를 이 여자가 범한 것 같은 것을 외방의 수령은 어떻게 형벌하는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곧 목을 뱁니다 하였다. 임금이 유래는 능지의 법이 없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전에는 거열로 능지를 대신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고을에서 죽이면 누가 알겠느냐. 잡아서 서울로 올려와 저자에 세우고 대중에게 효유한 뒤에 사지를 나누어 여러 도에 보내라 하였다. 능지는 가장 처참한 형벌의 하나인데 먼저 팔다리의 사지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베는 것이다. 수당 이래로 없어졌으나 원나라 때 다시 부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열로서 이를 대신하였다. 거열은 극형의 하나인데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메고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그 시체는 머리, 몸, 팔, 다리 6부분으로 나누어 각도에 돌려보냈다. 환열, 환형이라고 한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1월 2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시력 14권 태종 7년 12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판안주 목사 홍유령을 동지하려 전에 신자를 쓰지 않은 죄로 파직하다.
홍유령이 동지 하전에 신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죄를 청하니 임금이 무지한 무인이니 거론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 사관원이 상언하였다. 홍유령이 무녀의 소생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고 또 궁시의 능력도 없는데 다만 아첨하고 뜻을 맞추는 것으로 외람되게 직임을 받아 조사에 섞였습니다. 욕심이 많으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용만을 자행하여 조양 병마사로 있을 때 관물을 도적질하였으니 그 근본과 심술이 밝은 시대의 등용에 합당치 않습니다. 지금 지위가 가선에 올라가서 큰 고우를 맡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공손하고 삼가서 전하께서 들어온 것을 포용하시는 덕에 보답하여야 할 것인데 일찍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신하 예를 잃었습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직첩을 회수하고 율에 의하여 논지하여 모람되게 벼슬 받는 것을 막고 공경하지 못한 자를 징계하소서. 이리하여 파직시켰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우군 황상을 파직하고 총재 김우의 갑사 양춘무의 등을 수군에 편입시키다. 대군 황상을 파직시키고 갑사 양춘무 등 4사람을 수군에 편입시켰다. 처음에 황상이 상기 가희아를 첩으로 삼았는데 총재 기무도 또한 일찍이 가희아와 정을 통하였었다. 동짓날 내연이 파하자 가희아가 국문을 나와 황상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기무가 부하 갑사와 종인을 보내 길에서 기다리다가 탈취하려 하였으나 붙잡지 못하고 뒤쫓아 황상의 집에 이르러 수색하였으나 또한 잡지 못하였다. 이튿날 황상이 가이아로 하여금 말을 타고 종을 거느리고 저자를 지나가게 하였는데 기무가 또 갑사와 복종을 보내어 기다리게 하므로 황상이 말을 달려 장을 가지고 쫓으니 갑사와 종인이 모두 흩어지고 군경꾼이 담장처럼 늘었었다. 도로에서 말이 전해져 소문이 났으나 행문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임금이 듣고 사헌 지평 김경을 불러 명령하였다. 내연에 정제하는 상기를 간혹 제 집에 숨겨두고 제첩이라 하여 항상 내보내지 않는 일이 있다. 내가 일찍이 얼굴을 아는 기생도 내연에 혹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 정제에 골원이 생긴다. 그것은 좋게 말할 짤 것이 없지만은 제 집에 숨겨두고 제첩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어떻다 하겠는가. 너는 마땅히 거론하여 탄핵해 아래라. 수일이 지난 뒤에 장령 탁신을 불러 명령하였다. 이제 들으니 상기의 연고로 말미암아 탄핵을 당한 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날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제 집에 숨겨두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가리킨 것이고 조간이 상기를 첩으로 삼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 기무는 이미 출사하게 하였으니 너는 그리 알라. 탁신이 아뢰기를 기무의 죄는 하구와 같지 않습니다. 대낮에 큰 길 가운데서 검군을 보내어 사사싸움을 일으켰으니 이 버릇이 자라고 그치지 않는다면 후일에 난을 꾸미는 데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기무는 공신이니 취재할 수 없고 깨어서 나쁜 짓을 하도록 이끈 자를 핵실하여 아뢰라 하였다. 헌부에서 아뢰었다. 지난 11월 12일 기무가 자기 소관인 갑사 가운데 기병 보병 30여 명을 보내어 황상의 집을 포위하고 갑사 나원경 고효성 등이 곧장 황상의 내실에 들어가서 기생첩 가이하를 찾았으나 잡지 못하니 그 의장을 취하여 갔습니다. 이튿날 기무가 다시 구종과 조례를 보내어 가이하를 빼앗아 오게 하여 수진방 동구에 이르니 황상이 듣고 말을 달려 장을 가지고 추격하여 가이아를 뒤쫓았습니다. 이리하여 기무가 즉시 주번 갑사 양춘무, 고효성, 박동수 등 10여 명과 사반 20여 명을 발하여 장을 가지고 황상과 더불어 서로 싸웠는데 양춘무가 황상을 쳐서 은대가 깨어져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군정은 엄한 것을 주장으로 삼아 각각 그 분수를 지키는 뒤에야 상하가 서로 편안하고 계급 사이에 서로 능멸하거나 범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능히 명령을 내고 아래에서는 잘 복역하게 하여 거칠 줄 모르는 근심이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김우는 미천한 집안에서 출신하여 별로 재주와 덕이 없는데 후하게 주상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총재에 이르렀으니 날로 더욱 근신하여 주상의 은혜를 갚기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일 터인데 의리를 보지 않고 불법한 짓을 자행하여 마음대로 금군을 바라여 남의 첩을 빼앗았으니 이것이 큰 난의 권인인 것입니다. 양춘무 등은 금군이 된 놈으로 도리어 김군의 사분에서 나온 명령을 따라 밤에 황상의 집을 포위하였고 또 길거리에서 서로 더불어 격투하여 그 언대를 쳐서 떨어뜨렸으니 실로 부당합니다. 황상은 작지 않은 삼풍간으로서 장을 가지고 말을 달려 조정길에서 기첩을 다투었으니 빌건대 김우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죄를 밝게 바루어서 난의 근원을 막으시고 양춘무, 고효성, 박동수, 나원경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율에 의하여 논제하고 황상도 또한 정직시켜 선비의 풍습을 고치게 하소서. 임금이 명하기를 황상은 파직시키고 양춘무 등 네 사람은 각각 본영의 수군에 편입하고 가이아는 장 80대를 수속하게 하고 기무는 공신이니 거론하지 말라 하니 사헌부에서 또 아뢰었다. 기무는 작년에 강계 병마사로 있을 때에 탐욕을 자행하였고 체대를 당하여 서울로 올라올 때 반인을 많이 거느리고 역참마다 유숙하면서 개와 닭을 도살하여 폐해가 백성에게 미쳤으므로 본부에서 그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작은 공로를 생각하시어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게 하셨으니 진실로 마땅히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주상의 은혜를 갚기를 도모해야 할 터인데 전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록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은유를 입으리라 여기고 강포한 짓을 방자히 하여 임의로 건병을 발하여 밤중에 남의 집을 포위하고 그 기생첩을 강탈하여 대낮에 조로에서 때를 지어 난동을 부리기에 이르렀으니 정상과 범죄가 심중합니다. 만일 또 죄책을 가하지 않으면 지난 일을 징계하는 바가 없어 뒷날에는 장차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김우를 한결같이 전일에 장신한 바와 같이 시행하소서. 소가 올라가니 대내에 머물러 두었다. 상기 나라의 정제 때 춤을 추는 기생을 말한다. 무녀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여러 고을의 복을 빌던 저를 명찰 대신 지정하다. 여러 고을의 지복사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지난해에 사사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4만 1회의 대가람이 도리어 퇴거하는 예에 들어 망하여 폐지된 사사의 주지를 자하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승도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 좋은 곳에 대가람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사원에 대신한다면 그의 성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로 대신하였는데 조계종의 양주의 통도사, 송생의 쌍암사, 창녕의 연화사, 지평의 보리갑사, 의성의 빙산사, 영주의 정각사, 언양의 성남사, 어흥의 인각사, 장흥의 가지사, 나간의 진광사, 곡성의 동리사, 감음의 영각사, 군위의 법주사, 기천의 정림사, 영암의 도갑사, 영춘의 덕천사, 남양의 흥법사, 인동의 가림사, 산음의 지곡사, 옥천의 지륵사, 탐진의 만덕사, 청량의 장곡사, 직산의 천흥사, 안성의 성남사이고 청태종의 충주의 엄정사, 초계의 배감사, 태산의 흥룡사, 정산의 개봉사, 영평의 백운사, 광주의 청계사, 영해의 우장사, 대구의 용천사, 도강의 무의사, 운봉의 원수사, 대흥의 송림사, 문화의 구업사, 김산의 진흥사, 무안의 대굴사, 장사의 선운사, 제주의 장락사, 용구의 서봉사이고 화엄종의 장흥의 금장사, 밀양의 음광사, 원주의 법천사, 청주의 원흥사, 의창의
웅진사, 강화의 전향사, 양주의 성불사, 안변의 비사사, 순천의 향림사, 청도의 칠리업사, 신령의 공덕사이고 자은종의 승령의 관음사, 양주의 신혈사, 계령의 사자사, 양릉의 근의 백암사, 남포의 성주사, 임주의 보광사, 의령의 우잉사, 하동의 양경사, 능성의 공림사, 봉주의 성불사, 여흥의 신의사, 김해의 감로사, 선주의 원흥사, 함양의 엄천사, 수원의 창성사, 진주의 법륜사, 광주의 진국사이고 중신종은 임실의 진구사, 함흥의 군리사, 아주의 독림사, 청주의 보경사, 봉황의 태자사, 고성의 법천사, 배주의 견줄사, 익주의 미륵사이고 총남종은 강음의 천신사, 임진의 창화사, 삼척의 삼화사, 화순의 만년사, 나주의 보광사, 창녕의 서황사, 인제의 현고사, 계림의 천왕사이고 시흥종은 연주의 오봉사, 연풍의 하거사, 고흥의 적조사이다. 성성린이 원래 부처에게 아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었는데 식자들이 비난하였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2월 2일 신사 세번째 기사 현직 관리가 죽었을 때 부의하는 법에 관한 의정부의 계문을 유노하다. 의정부에서 부의하는 법을 계문하였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시직 산직의 대소 인원으로 조정이나 본국 경내에 복명 출사했다가 병에 걸려 죽은 자가 있으면 예조에서 그 사람의 맡은 일의 건만을 분간하여 왕지를 받아서 차등 있게 부의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강원도 경력 한국 지혜원군사 박희문이 모두 임소에 있다가 죽었는데 임금이 듣고 의정부에 명하기를 내가 궁중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모두 부의를 하는데 조사라서 나라를 위해 분주하다가 죽은 자에게 어찌 부의하지 못하겠는가. 마땅히 법령으로 명문하여 유사가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계문이 있었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2월 3일 이모 첫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안원이 노병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에 헌관이 좋게 그만두지 못한 사람이 많고 또 경이 나이가 늙었으니 이청이 있을 법하다. 근간에 제배가 있겠으니 잠시 기다리라 하였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2월 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신극내의 장래에 개국공신 상등의 예를 쓰는 것을 반대하는 대간의 연명상소. 대간에서 교정하여 상언하였다. 신극내가 종지를 전제하려는 업무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어 밖으로 발련되었는데 죄가 종사에 관계되므로 공신백관이 여러 차례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가벼운 법전을 따라서 자원에 의하여 안치하게 하셨는데 홀련히 음주를 당하니 전하께서 예장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신민이 그 밝으신 결단에 탄복하였습니다. 지금 예조의 아첨하고 순정하는 청으로 인하여 또 예장하게 하시니 토죄하는 법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신극내가 두 마음을 품고 먼저 스스로 맹세를 배반하여 난의 군원을 열어놓았으니 그 죄는 응당배어야 할 것입니다. 전날에 전하께서 신등을 불러 도리어 죄가 없다고 칭하고 권곤하게 다일러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 하셨는데 이것은 한때의 구구한 신으로 만세의 밝은 법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신등은 저에게 전하를 위하여 이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왕법으로 바로시어 예장하지 말게 하여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소를 대내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2월 5일 갑신 첫번째 기사 안성군 이숙번이 전을 올려 사직하다. 태종시록 14권 태종 7년 12월 8일 정해 첫번째 기사 대사원 및 이조, 병조, 호조, 판서 등을 임명하다. 이직으로 의정부 찬성사 겸 사헌부 대사원을 남재로 이조 판서 겸 판이영군 순금사사를 윤저 윤요생으로 유용생으로 첨천의정부사를 유양으로 병조판서를 김희선으로 호조판서를 박신으로 공조판서를 안원으로 판한승부사를 김한로로 참지의정부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4군 태종 7년 12월 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처음으로 14위 겸 상호군을 두고 각 군의 겸 총재를 혁파하다. 청평군 이백관, 안성군 이석분, 곡상군 연사종, 장천군 이종무 등 의흥중좌, 웅무, 신무사 상호군을 삼겸하고 평양군 조대림, 한평군 조위원, 회령군 마천목으로 용량, 용기, 용무사 상호군을 겸하고 길천군 권규, 면성군 한규, 중군 총재 조질로, 호분, 호익, 호용사 상호군을 겸하여 3군을 나누어 관장하게 하고 1위마다 갑사 150인을 통솔하게 하였다. 조하정승 성성리는 겸 판의조를 해임하고 우정성 이무는 겸 판병조를 해임하였다. 성성린이 나이 늙어 이를 피해 이조를 해임해달라고 청하기를 예전에 상서사로 하여금 전주를 맡게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수하는 권리가 오로지 대신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서사를 피하고 정조로 하여금 맡게 하였으니 이것은 공선을 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친히 제수에 임하시니 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에 이 병조를 겸판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만일 상교가 있어 어진 사람을 청거라 하시면 신이 마땅히 계달하겠지만은 전주에는 신이 감히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이숙번은 견판이영 순금사사를 해임하였으니 그 청을 따른 것이다. 유두명, 안순, 시몬으로 대언을 삼고 설칭, 김자지로 좌우 사간 대부를 삼았다. 상서사는 조선 초기 부임과 재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고 태종 5년 1405년 전주에 관한 일을 정조로 돌림에 따라 보세와 부인만 맡은 관아가 되고 세조 12년 1466년에는 상서원으로 고쳤다. 정조는 문선을 맡아보는 이조와 무선을 맡아보는 병조를 통칭하는 말이다. 전조이다. 태종실록 14군 태종 7년 12월 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유정현, 윤자당, 신유정, 정경 등에게 외관직을 제수하다. 유정현으로 충청도 도관찰사를, 윤자당으로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를, 신유정으로 경원 도병마사를, 정경으로 안주도 병마 도절제사를, 윤향으로 전라도 도관찰사를, 노한으로 풍해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4군 태종 7년 12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외적이 탐진을 침구하여 만덕사를 불태웠다. 태종실록 14군 태종 7년 12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이숙번을 의흥시위사 상호군의 김남수를 중좌 시위사 상호군의 겸직으로 제수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교장하여 다시 민무구 등의 조회를 청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10일 심려 첫 번째 기사 불합리한 토지상속제도 세 가지를 다시 개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전제 안에 사리에 미진한 것이 세 건이 있는데 의정부에 내려서 의의하도록 하소서. 본래 1. 본래 과부로서 수전한 자와 남편의 전지를 물려받은 자가 그 부모와 남편의 부모의 전지를 남편의 직에 따라 과전에 준해 물려받으려고 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그 소송하는 데 따라 절급하게 하소서.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이미 수신하여서 죽은 남편의 전지를 물려받았으니 과전을 더하여 절급할 것이 없습니다. 1. 제가한 부녀의 자식이 외조부의 전지를 법식에 의하여 물려받고자 하나 전제에 본래 수신한 자가 아니면 전지를 절급하느냐가 없으니 처음부터 수신하지 못하여 전계가 이미 끊어져 없으면 그 부녀자의 자식에게 다른 예로 절급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그 중에 현재 직서를 맡은 자가 있으면 과전을 더하여 절급하되 자식에게 관하여 과전을 더해주는 예에 의하여 절급하소서.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그 어미가 수신하였지 못하여 전계가 이미 끊어졌으니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잠시 보류하소서. 1. 처부모의 전지를 물려받은 뒤에 아내를 버린 경우에 그 아내가 소송하기를 소박하여 헤어진 남편이 내 부모의 전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으니 수신하는 제 몸에 이급하여 주소서 하는데 만일 그 소송대로 따른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아내가 수신전을 받게 되니 진실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남편에게 주기를 청합니다.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그 아내를 버리고 그 전지를 가지고 그대로 먹고 사는 것은 참으로 미편하니 모두 회수하소서.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상고대가 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상서 및 대간의 요청에 따라 신극례 예장을 정지하라고 명하다. 대간에서 또 따라서 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일본 지좌전과 일기주 세관 원양이가 토사물을 바치고 포로들을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원 도병마사에 제수된 신유정이 편전뜰에 꿇어앉아 사면을 청하다. 여러 대원이 눈치다에 나가도록 하였으나 신유정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임금이 전에 오르도록 명하니 신유정이 추창하여 나아가 경원에 가는 것을 사면해 주기를 빌었다. 임금이 허락하지 않으니 신유정이 굳이 사양하였다. 임금이 경이 죄를 얻어 부처되었다가 사유를 받은 지가 얼마 아니 되어 방면의 책임을 맡겼으니 가지 않을 수 없다니 신유정이 그제서야 물러갔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1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종친 부마 제군의 응패를 녹색으로 칠하게 하다. 응패의 금지령을 거듭 밝히게 하였다. 명령은 이러하였다. 종친 부마 제군이 받은 응패를 지금 모두 고쳐서 녹색 칠을 하여 타인과 구별하였으니 진위를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흑패를 찬 자가 있거든 엄하게 고찰을 가하라.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상고대가 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한 천모가의 족인이라 사칭한 청단 역성 최은을 의성으로 귀양 보내다. 최은이 공정고 영사를 거쳐 거간하여 권무에 제수되었는데 한 천모가의 족인으로 전낭장이라고 망칭하여 오품 역성으로 띄어서 제수받았기 때문에 헌부에서 율에 의하여 논지하기를 빌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3군 14의 1을 상정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14 겸 상호군의 명령 체계를 상정하다. 의정부에서 아래에 왕지를 받들어 본조로 하여금 14 겸 상호군의 통속과 호령에 나오는 것을 상정하게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의논하기를 14 겸 상호군은 각각 그 사의 대우군 이하의 인원으로 색장을 정하고 무릇 군중의 동지와 호령은 병조에서 왕지를 개품하여 하여 14에 행위하면 10가의 색장이 겸 상호군에게 고하여 시행한다. 3군의 호군은 각각 그 군사와 사직 이하를 거느리고 14와 함께 입직하고 춘추에 강무할 때는 3군의 동지를 중군 겸 상호군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외적이 흥덕진에 침입하니 병마사 성달생이 물리치다. 유시에 맞고 말도 또한 화살을 맞았다. 적의 머리 2급을 베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좌부대원 유 2명의 부친상에 쌀콩 종이를 부위로 내려주다. 쌀콩 30석 종이 200권을 부위로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평미래를 쓰지 않고 큰 말을 써서 수조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관리에게 명하여 공사전에 수조하는 폐단을 엄하게 금지하였다. 간호 평교의 말과 되를 쓰지 않고 큰 말과 중하게 거두어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평교는 각 도량형이 표준에 맞는지를 검증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인소전의 친히 제사 지내다 인소전 불당의 중들에게 면포 등을 내려주다. 불당 복전 7인에게 면포 5필 저포 5필 정포 21필을 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전주 나주 판관 조훈과 전 영광군사 이각의 직첩을 거두고 귀양 보냈다. 조훈은 해주로 이각은 양승으로 보냈다. 두 사람이 임지에 있을 때 함께 이웃 고을에 있었는데 이각이 조훈에게 편지로 요청하여 사사로이 나주 관고에 저장한 면포 6필을 그가 좋아하는 환속한 사람 김성에게 주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헌사에서 그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3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30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군기감 화약장 33명에게 쌀 1석씩을 내려주다. 제야의 군기감에 화산대를 대궐 가운데 베풀었는데 화약을 맹렬하기가 전날에 배나 되어 외사가 보고 와서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제색 장인에게도 추포 50필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30일 기유 세 번째 기사. 경상도와 전라도에 기근이 들다.